지금은 2026년 5월. 장소는 미국 워싱턴 DC. 그 유명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회의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전략가들이 모여 앉아 한반도 지도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보고서 첫 줄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거든요. 통일된 한국은 동아시아 질서 전체를 한꺼번에 흔들 수 있는 엄청난 변수다. 여러분, 이 문장을 뒤집어 읽으면 어떤 뜻이 될까요? 그건 바로 이겁니다. 한국과 북한이 합쳐지는 그 순간 미국조차 자기가 그걸 컨트롤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우리가 통일을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약해서? 돈이 없어서? 주변 나라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통일을 못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우리가 못나서가 아닙니다. 너무 강해서입니다. 주변 4강,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 나라들이 각자의 이유로, 각자의 방식으로 통일된 한국이 탄생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아왔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막으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통일 한국이 감당이 안 될 만큼 강한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이 지금 세계에서 어디쯤 서 있는가? 둘째, 통일이 되면 도대체 얼마나 더 강해지는가? 셋째, 그래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왜 그토록 통일을 막아왔는가? 통일 비용이 어쩌고 민족의 한이 어쩌고 하는 이야기는 오늘 안 합니다. 오늘은 오직 하나, 냉정한 숫자와 지정학의 현실만 이야기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실 여정은 단순한 통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체스판 위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앞으로 어떤 패를 쥐게 되는지 그 거대한 그림을 함께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인구 5,100만 명, 국토 면적 10만 제곱킬로미터. 한반도 남쪽의 이 작은 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 무대에서 어디쯤 서 있을까요? 2024년 한국은행이 기준년을 개편하여 집계한 결과 우리나라 명목 GDP는 세계 12위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1인당 GNI는 달러 기준 3만 6천 달러를 넘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의 1인당 GNI를 제쳤습니다. 나무 위키. 무려 일본을 추월했다는 겁니다. 30년 전 누군가 이 말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다들 헛웃음을 치며 가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현실이 된 겁니다. 환율 영향으로 명목 GDP 순위가 잠시 등락을 보이고 있지만 실질 구매력 기준인 PPP로 따지면 한국은 이미 압도적입니다. 이것이 이 작은 나라의 폭발적 성장을 보여주는 진짜 좌표입니다. 그렇다면 산업 경쟁력은 어떨까요? 반도체를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이 여전히 70%를 웃돕니다. 고속도로는 16차선으로 뚫어놨는데 그 톨게이트를 한국이 혼자 지키고 있는 구조와 같습니다. 세상 모든 스마트폰, 서버, AI 칩이 우리 손을 거쳐야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조선 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배인 LNG선 분야에서 사실상 세계 독점 체제를 유지 중입니다. 원전 수출은 UAE 바라카에 이어 체코 대형 수주까지 따냈죠. BTS,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 기생충. 이제 K 콘텐츠는 글로벌 OTT 라인업 자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북한의 도움 없이 오직 5,100만 명의 힘으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방산으로 눈을 돌려볼까요? 글로벌 파이어파워 집계 기준 대한민국 군사력은 세계 5위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다음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고 있어요. 영국, 프랑스, 일본을 우리 아래에 두고 있는 겁니다. 2025년
K방산 수출액은 154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방위사업청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2024년 대비 60.4% 급증한 수치입니다. 세데일리. 그리고 말입니다. 2026년 한국 방산업체들의 기대 수출 규모는 약 377억 달러, 한화로 약 56조 6천억 원으로 최대 규모가 기대됩니다. 이는 러우 전쟁 이전인 2018, 2021년 평균 수출액 약 33억 달러와 비교해 무려 10배 이상 뛰어오른 수치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좌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숫자는 한국 혼자의 성적입니다. 인구 5,100만 명짜리 나라의 성적표죠. 여기에 퍼즐 조각 하나가 더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2023년 기준 북한 인구는 약 2,500만 명으로 남한 인구 5,100만 명과 합치면 통일한국의 인구는 7,600만 명이 됩니다. 이는 이탈리아 5,900만, 프랑스 6,100만, 영국 6,900만보다 많은 규모입니다. 숫자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북한의 광물자원 잠재 가치는 마그네사이트, 금 등을 포함해 약 3조 9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4천조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내수의 반만 북한에서 조달해도 연간 153억 달러 이상의 수입 대체 효과가 있다고 현대경제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달리는 기차 위에서 엔진을 갈아 끼우는 것과 같은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 이미 달리고 있는 최고 성능의 기차에 로켓 부스터를 달아주는 그림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일의 진짜 의미입니다. 북한 땅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북한에는 약 200여 종의 지하자원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며 비금속 광물 마그네사이트는 매장량이 60억 톤으로 세계 1위입니다. 텅스텐은 24만 6천 톤으로 세계 2위에 해당하는 매장량이 확인되어 있으며 흑연 역시 품질이 우수하고 세계적 수준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물들이 왜 중요하냐고요? 마그네사이트, 텅스텐, 흑연, 히토류 이것들은 반도체를 만들 때, 2차 전지를 생산할 때, 원전을 돌릴 때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전략 자원들입니다. 지금 한국은 이 비싼 자원들을 호주, 칠레, 콩고 같은 먼 나라에서 비싼 돈 주고 수입해오고 있습니다. 통일이 된다면 우리 땅에서 직접 캐낼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무거운 짐덩어리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을 단번에 해결해주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무도 제대로 연결짓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생률 0.7명. 이대로 가면 2070년 인구가 3,800만 명으로 쪼그라든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아이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를 떠받칠 생산 가능 인구가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잠재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통일이 되면 평균 연령이 우리보다 10살이나 젊은 북한 2,500만 명이 우리 경제 생태계로 들어오게 됩니다. 인구 절벽이 단번에 해소되는 거예요. 매출은 잘 나오지만 직원이 다 늙어서 미래가 안 보이는 회사에 젊고 유능한 인력이 대거 투입되는 그림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일에 숨겨진 가장 큰 가치입니다. 자, 이제 전략적 층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월가 최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2007년과 2009년, 한국이 통일되면 2050년에는 국민소득이 8만 7천 달러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당시 이 전망을 들은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마 절반은 비웃었을 겁니다. 당시 한국은 아직 일본을 한참 따라가는 나라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결과를 보세요. 한국은 이미 1인당 GNI에서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예견했던 일본 추월이 이미 현실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전망들은 어떨까요? 대한민국의 30배가 넘는 북한 지하자원 가치와 대한민국의 자본기술, 북한의 노동력이 만들어내는 시너지에 대한 골드만삭스의 긍정적인 전망은 이미 일본을 따라잡은 한국의 성과를 보면 결코 비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등장합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 없이도 일본 1인당 GDP를 추월했다면 통일이 된 뒤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인구 7,600만 명,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자본, 거기에 북한의 광물 자원 4,000조와 젊은 노동력, 이게 합쳐지는 순간 한반도는 전혀 다른 나라가 됩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무지개가 뜨듯 통일이라는 거대한 전환점 뒤에는 세계 상위권 경제 강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골드만삭스의 전망이 맞다면, 그리고 일본 GDP 추월을 이미 해낸 우리의 속도를 보면 이 전망은 과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변화는요. 한반도 통일 이후에는 배와 비행기로만 가능했던 국외 교류가 육로로 연결되면서 부산항을 출발한 기차가 평양과 신의주를 거쳐 시베리아 횡단철도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스크바, 베를린, 파리까지 화물 운송이 가능해지며 전문가들은 물류 비용이 30-40% 절감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실상 섬나라처럼 갇혀있던 한국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탈바꿈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일본이 가장 무서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한국이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을 동시에 잇는 나라가 된다면 무역과 물류에서 일본의 입지는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독일도 했는데 왜 한국은 못하나? 이런 말 많이들 하시죠? 독일 통일을 보겠습니다. 통일에 들어간 비용이 약 2조 유로, 우리 돈 2,800조 원이었습니다. 엄청난 돈이었죠? 다들 독일이 망할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통일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 독일 주가지수 DAX는 당시보다 10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통일 비용을 몇 배나 되찾은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독일과 한국의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독일이 통일할 때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주변 4강이 다 묵인했습니다. 소련은 스스로 무너지던 중이었고 미국은 동맹이 커지니 환영했죠. 하지만 한반도를 보세요. 주변 4강 모두가 지금 이 순간에도 통일을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여기서 오늘의 핵심이 시작됩니다. 빅터 차 전 미국 국가안보회의 NSC 한국 담당 보좌관이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단순히 두 나라가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 질서의 거대한 재배치다. 이 말의 의미를 차근차근 뜯어보겠습니다. 한반도는 미국의 해양 세력과 중국의 대륙 세력, 일본과 러시아가 동시에 만나는 교차점입니다. 그래서 헨리 키신저가 생전에 이렇게 말했죠. 한반도는 4강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유일한 지점이다. 이 말을 뒤집으면 무서운 결론이 나옵니다. 한반도를 손에 넣는 자가 동북아 전체의 세력 균형을 결정짓는 진정한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4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통일한국이라는 게임 체인저가 등장하는 것을 막으려 하는 거죠. 통일한국이 탄생하면 어떤 외교적 변화가 오는지 아십니까? 지금 한국은 미국 편을 들 것인가, 중국과 어떻게 할 것인가 늘 눈치를 봐야 합니다. 하지만 통일한국은 다릅니다. 인구 7,600만, 세계 상위권 GDP, 핵 잠재력까지 갖춘 나라라면 이제는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주체가 되는 겁니다. 선택받는 나라에서 선택하는 나라로. 이것이 외교 역사상 유례없는 변화입니다. 미국은 왜 통일을 두려워할까요? 표면적으로 미국은 한반도 통일을 지지합니다. NSC 전략 문서에도 한국을 인도 태평양의 핵심 동맹으로 명시해두고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첫째, 통일 한국이 너무 강해지면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는 구조가 아니라 자주적인 외교 노선을 걷는 강대국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통일 한국의 핵 잠재력입니다. 북한이 보유하던 핵 인프라가 어떻게 처리되든 한국의 첨단 기술과 결합되는 시나리오, 이것이 미국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변수입니다. 2026년 K방산 수출 수준은 2025년 대비 3.7배 수준으로 퀀텀 점프가 기대됩니다. 이런 한국이 통일까지 된다면
미국 입장에서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통일 한국이 자유민주주의를 들고 압록강, 두만강 바로 앞까지 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북한은 중국에게 완충지대, 버퍼존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동맹국 사이에 군사적 완충제 역할을 하는 나라가 바로 북한이죠. 1961년 체결된 북중 조약은 현재도 유효한 자동 군사 개입 동맹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아직도 살아있다는 건 중국이 북한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통일 한국이 탄생하면 이 완충지대가 사라집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죠.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메이지 유신 이후 150년 동안 동북아에서 경제 1위 자리를 지켜온 일본. 하지만 한국은 이미 1인당 GDP에서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그런데 통일이 된다면? 인구 7,600만의 통일 한국이 전체 GDP에서도 일본을 20년 내에 따라잡을 수 있다는 골드만삭스의 분석이 있습니다. 군사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K방산이 세계 4위권을 넘보는 지금 통일한국의 군사력은 일본을 압도하게 됩니다. 지난 150년 동안 이어져 온 동북아 2위의 자리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뀌는 역사적 그림. 이것이 일본이 밤잠을 설치며 가장 무서워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러시아는 조금 다릅니다. 미국, 중국, 일본이 통일을 적극 막으려 한다면 러시아는 좀 더 실용적입니다. 2024년 푸틴의 방북을 기점으로 러시아와 북한은 아주 밀접한 전략적 관계를 맺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한의 포탄과 군수 지원이 절실한 러시아는 지금 북한을 자기 쪽으로 묶어두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동시에 한국과도 거래하고 싶어 합니다. 시베리아 천연가스, 극동 개발 프로젝트, 이런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전략은 단순합니다. 자원 거래로 이득을 챙기면서 한반도 게임에서 캐스팅 보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4강의 속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움직이며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4강은 한반도를 결코 방치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카드를 손에 꽉 쥐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시나리오 A. 점진적 경제 통합형. 전문가들이 가장 가능성 높게 보는 경로. 북한 체제가 갑자기 무너지지 않고 단계적으로 개혁 개방의 문을 여는 방식입니다. 개성공단 같은 경제 특구들이 북한 전역으로 확대되고 남북이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묶이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이후 국가연합 단계를 거쳐 약 30년에 걸쳐 하나가 되는 단계적 방식이죠. 이렇게 되면 비용은 분산되고 편익은 차곡차곡 쌓입니다. 중국도 큰 혼란 없이 수용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반면 일본은 한국의 힘이 서서히 강해지는 걸 지켜봐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시나리오 B. 북한 급변 사태, 흡수 통일형. 북한 내부의 후계 문제, 군부의 쿠데타, 극심한 경제난으로 체제가 갑자기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초기에는 한국, 미국, 중국이 북한 땅에서 충돌 직전까지 가는 위험한 순간이 옵니다. 그러나 전쟁의 대가가 너무 크다는 걸 다들 알기에 결국 외교적 합의를 통해 통일의 길로 접어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용은 초기에 폭발적으로 들지만 510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통일을 완성할 수도 있습니다. 단기 충격은 크지만 그 고비를 넘기면 장기적으로 가장 빠른 대박이 터지는 패턴입니다. 시나리오 C. 미중 빅딜형 외교 통일. 가장 고차원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대만 문제와 한반도 문제를 묶어서 한꺼번에 거래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대만은 중국이 가져가는 대신 한반도는 서방 진영으로 완전히 가져오겠다는 방식의 거래죠. 이렇게 되면 한국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교묘하게 줄타기를 하며 통일을 외교적으로 쟁취해내는 가장 짜릿한 시나리오가 됩니다. 우리가 주변 4강 사이에서 진정한 캐스팅 보트로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게임판에는
예측하지 못한 와일드카드가 항상 있습니다. 첫 번째 와일드카드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압박. 트럼프가 한국의 방위비를 지금보다 훨씬 많이 내라고 강요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우리 내부에서 자주국방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이 우리의 외교 노선을 더 독립적으로 만들면서 통일 협상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와일드카드, 중국의 경제 둔화. 중국이 내부 문제로 힘들어지면서 북한을 챙겨줄 여력이 없어지면 급격한 통일 시나리오가 더 빨리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와일드카드, K-방산의 폭발적 성장. 2026년 한국 방산업체들의 기대 수출 규모는 약 377억 달러로 러우 전쟁 이전 2018-2021년 평균 약 33억 달러의 10배 이상에 달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방산 역량을 가진 한국이 통일까지 된다면 그 군사적 잠재력은 완전히 다른 레벨로 올라섭니다. 자, 이제 진짜 핵심을 말씀드릴 때가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통일 이야기를 너무 감정적으로만 봐왔습니다. 민족의 한, 이산 가족의 눈물.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숫자로, 지정학으로, 냉정하게 바라본 통일 한국의 잠재력. 인구 7,600만. 광물 4,000조, 물류비 3,040% 절감, 잠재 성장률 45%로 회복, 1인당 GDP 세계 2위 가능성. 이것이 세계 최고 투자 기관들이 숫자로 계산해낸 통일 한국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4강이 목숨 걸고 막으려 한다는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만큼 강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부터 진짜 돈 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K-방산을 공부하십시오. 2026년 기대 수출 수준은 2025년 대기 3.7배 수준으로 방산 수출의 퀀텀 점프가 기대되는 해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KAI, 이 기업들이 지금 어떤 수주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지 아시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둘째, 반도체와 첨단 소재를 주목하십시오. 통일 한국이 탄생하는 시나리오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것은 바로 반도체와 소재 산업입니다. 북한의 히토류와 텅스텐이 공급되는 순간 우리 첨단 산업의 원가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셋째, 물류와 인프라를 봐야 합니다. 한반도 종단 철도가 연결되면 가장 큰 수혜를 받는 분야가 어디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항만, 물류, 에너지 인프라 이 분야들이 통일 수혜주가 될 것입니다. 파도를 타려면 파도가 오기 전에 이미 패들링을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패들링의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한 가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인구 5천만 명의 이 작은 나라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과 극심한 가난을 딛고 불과 70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올라섰습니다. 100년 전 우리 할아버지 세대에게 한국이 1인당 GDP를 추월할 것이라고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불가능한 소리라고 했겠죠.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통일 한국의 잠재력도 결코 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겨울이 길수록 봄꽃이 더 화려하게 피어납니다. 지금 이 복잡한 지정학의 겨울을 버티고 있는 우리에게 그 봄꽃의 계절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 포인트. 첫째, 한국은 이미 세계 5위 군사력, 1인당 GDP 일본 추월, K방산 2026년 377억 달러 퀀텀 점프를 앞두고 있는 충분히 강한 나라입니다. 핵심 포인트 둘째, 통일이 된다면 인구 7,600만, 광물 4,000조, 물류비 3,040% 절감, 잠재 성장률 45% 회복이라는 폭발적 시너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셋째, 미중일러가 통일을 막으려 한다는 사실 자체가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위협적일 만큼 강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통일은 우리가 약해서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강해져서 주변이 막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를 가진 사람과 눈을 가린 사람이 같은 출발선에서 뛰는 경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지도를 손에 쥐셨습니다. 21세기 동북아시아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진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앞으로 이 복잡한 퍼즐들이 어떻게 풀려날지 아무도 단정지어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K방산이 통일 외교에서 어떤 결정적 카드로 쓰일지, 그리고 우리의 핵 잠재력이 지정학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부자와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정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 기회의 문이 열릴 때 가장 먼저 서 계셔야 합니다. 저는 더 알차고 흥미진진한 경제 이야기를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